자, 이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지금 몇 회냐면 46회 FAT 2급 A형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 가정. 다 같이 기본 가정의 동그라미.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1번부터 3번까지예요. 이렇게. 1번 뭐예요?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회계치를 한다는 것이고, 기업 실체. 기업 실체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소유주와 기업, 회사는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이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돈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 나간 걸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자. 그게 기업 실체예요. 그럼 그게 전문적인 이름으로 용어를 쓴다면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예요. 회사와 소유주는 사장과 둘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간주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기업 실체의 과정이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기간을 딱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끄는 것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가정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실체의 가정에 속하는 것이다. 독립적.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을 보도록 합니다. 재무상태표.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 T자를 그려서 재무상태표는 뭐 하는 거예요? 차변에 자산 적고 대변에 뭐 적어요? 부채와 뭘 적어요? 자본을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메모한다면 일정 기간에 아니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고 표시하면 돼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시점. 그러니까 기초 1월 1일이면 기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면 기말이 될 거다. 그래서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를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을 적는 건데,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은 몇 개가 있는가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자산 하나 있네요. 자본금, 그렇죠.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요. 매출원가는 비용이라고 적으세요. 비용이니까 요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가야죠. 대선상각비도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야 하고, 여비교통비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미지급은 부채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입니까? 3개는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2021년도 손익 내역이다.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이익이라고?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영업이익은요,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뺍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야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얼마로? 2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그럼 어떤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다 같이 여과 비료. 뭐라고 시작.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가 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예외 규정 딱 두 가지만 알아놓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개발비. 요것은 B자로 끝났지만 요건 무형자산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자산? 두 번째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 같이 무슨 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요것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요것만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시 여가 비료 시작. 여가 비료 시작. 여가 비료 시작. 여가 비료 시작. 그럼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여가 비료는. 그러면 요 두 개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는 건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다 같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7만 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만 원인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7만 원이니까 빼면은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13만 원.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좀 전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죠?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그렇죠? 무형자산 맞고요. 산업재산권. 여기 산업재산권은 보통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 해요. 특실의상. 특이 뭐냐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보증금이라고 들은 거는 옛날에 투자자산에 속했는데 지금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5번. 다음은 기계장치의 취득 관련 자료이다. 결산 시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네요. 뭘 물어봤다고요? 감가상각비는 다 같이 무슨 법으로 하라 했나요? 정액법은 공식 불러봐요. 내용 연습분의 시작.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라고요? 잔존가에 잔존가치 이렇게 부르면 되지요. 다시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 취득원가는 얼마?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얼마? 10만원. 이렇게 하면 1년치의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5분의 얼마가 나오냐? 90만원이 나오네요. 그쵸? 나눠봐요. 얼마 나와요? 18만원은 1년치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렇게. 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자, 내년에도 똑같이 18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매년 똑같은 금액이에요. 5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다음 6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5만 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5만 원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거 언제 쓸 거냐?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이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자, 못 받게 됐을 때 5월 13일 날 못 받게 됐네요. 대손이 확정됐어요.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회수 불능. 매출 채권이라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을 말하는 거죠. 요거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매출 채권 얼마짜리 10만 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 충당금.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얼마가 있다 그랬어요? 5만 원을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올해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하면 돼요. 다 같이 뭘 한다고? 대손 상각비 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묻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자, 현금 나타나지 않았네. 그쵸? 대손 상각비 맞고요. 대손 충당금 맞고요. 매출 채권 다 맞아요. 현금은 없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보세요.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비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에 들어갈 비용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박 과장 봅니다. 이대리 지난주 거래처 김 과장 거래처 동그라미 김 과장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지출이 있었나요? 그랬는데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거래처의 직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접대를 했어요. 복리후생비라고 할까요? 접대비를 할까요? 이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이 뭐예요? 접대비. 그래서 이대리가 대답을 하죠. 네, 김 과장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고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접대비 그러면 여러분 B자가 끝났지만 접대비가 여러분 뭐예요? 접대비. 판관비네, 그치? 판관비.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시작. 여가 비료. 다시 한번 시작.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나같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라고 계산할 때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접대비가 3번이네요. 맞습니까? 다음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요. 자, 문제를 보니까 먼저 읽어봅니다. 항공상사는 4월 1일, 여러분 4월 1일에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분기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4월 1일 날 분기한다면 차변에 뭐라고 그랬을까? 보험료 얼마? 12만 원. 대변에는 뭐라 그랬을까? 현금 12만 원.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결산이에요. 오늘은 결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산 분기로 오른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경과된 것은 자, 몇 개월 경과됐어요? 8개월, 9개월인가? 9개월인가? 네, 어찌됐든 9개월 경과됐고 미경과는 몇 개월이에요? 다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경과죠, 이게. 자, 3개월치는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 미경과잖아. 이걸 뭐 선급이라래, 선수라래. 선급이라래. 다 같이 뭔 급? 선급. 급 다음에는 뭐라고 써? 비용. 선급 비용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비용의 이름이 오지요. 대변의 비용의 이름 뭐가 와? 보험료. 이렇게 분기할 건데 3개월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보험료가 1년치가 12만 원이라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만 원씩 나오죠.
만 원씩인데 몇 개월을 먼저 지급했다고요? 3개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만 원을 선급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결산분계지요.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음을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몇 번이냐면 9번 할 건데요. 다음 중에서 기말 결산 시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기초 아니면 이런 용어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마감하면 메모 좀 부탁해요. 자산이나 부채와 자본을 마감할 때에는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돼요. 이게 12월 31일이 지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것을 뭐라 하냐면 차기 2월이라고 표현해요. 차기 2월, 내년으로 넘겨준다. 그것을 다 같이 무슨 2월을 한다? 차기 2월. 그리고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요건 내년으로 넘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것은 1년치 벌을 들인 거와 1년치 지출한 것을 여러분 손익계정으로 마감을 해요. 손익으로 마감을 해요. 손익으로. 그래서 이익 받나 손해 받나를 봐서 이익 받다면 바로 뭐가 늘어날까? 자본금이 증가될 거고요. 만약에 손해봤다면, 손익계정에서 손실봤다면 자본금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해요. 그것을 마감할 때 손익으로 마감한다, 손익으로.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2월 시킨다. 그것을 다 같이 무슨 2월? 차기 2월이라고 한다고요. 다음 연도로 2월 시킨다. 다 같이 무슨 2월? 차기 2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본다면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으면 여러분 수익이나 비용만 손익으로 대체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선수수익은 자산이야 부채야 자본이야 수익이야 비용이야? 네. 선수수익이 뭐야? 선수수익이 잡채야 부채야? 네. 선수수익은 부채라고 적어놔요. 그건 부채. 그러면 여러분 손익으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미지급비용은 뭐냐고? 부채.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하고 상관없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잖아. 수익 비용 아니죠? 기부금은 비용이죠? 요 수익이나 비용이기 때문에 뭘로 마감한다고요? 손익으로 마감한다고요.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요 비용 중에서도 기부금은 다 같이 여가 비료 시작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지? 그러면 이것은 현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영업 외 비용.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렇게까지 알아놓으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되겠지.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이 아니면 우리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가도록 합니다. 10번. 회사가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경우, 자,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 자, 여기서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부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원가 메모합니다. 취득원가, 사원 가격,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이게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 원이다. 그럼 이건 장부가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현재 30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으면 본전이에요.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 그랬죠? 낮은 금액이라 그러면 3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라 그러면 20만 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20만 원의 판매가가 20만 원이다. 30만 원에 팔으면 본전인데 20만 원에 팔았다면 손해봤잖아. 얼마를? 10만 원을. 이것은 다 같이 기계장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봤다. 그쵸? 그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 불러? 시작.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용 맞습니다. 비용.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 맞나요? 비용이 발생한다. 답은 3번인데 여러분 비용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 항상. 알았습니까? 계산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생활하자고. 그러면 여가 비례로 끝나는 말이 아니죠. 여가 비례로 끝나는 말이 아니면 이것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다. 이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도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겠나요? 다음.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요. 다음 갑니다. 11번 가볼 거예요.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상사의 비유동 자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산에는 자,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요. 요 기간은 다 같이 몇 년? 1년 기준이라 그랬어요.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이고 1년 이후에 현금할 수 있다. 그러면 비유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동에는 어떤 게 있느냐?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판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현금할 수 있는 거 그걸 당좌자산이라 그래요. 같이 무슨 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투유무기 앞글자만 다 같이 시작. 투유무기 앞글자만 시작. 투유무기 던지면 무기가 되는 거야. 투유무기 시작. 투유무기 시작.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대부분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 상품, 원재료, 제품 이런 것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판매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라고 보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투자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또는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유가 뭐예요? 유형자산 무슨 자산? 유형자산에 생각나는 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 불러봐요. 기계장치 그렇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일품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는 유형이잖아. 그쵸? 다음 무형자산은 뭐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영업권 그렇지. 개발비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가 있을까? 아까 보증금 중에서 무슨 보증금? 그렇지. 임차 보증금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구분할 수 있으면 요거 문제 풀 수 있겠잖아. 자, 비유동자산 매출 채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자, 모르면 전부 다 당좌자산인 거예요. 모르면 다 당좌자산이라고.
당좌 자산이야. 알았어? 당좌 자산.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자가니까 1년 이내겠지, 당연히. 비품, 요것은 여러분 아는 거 나왔다. 아,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잖아. 요거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상품은, 여러분 알고 싶죠? 상품은 재고 자산이잖아. 요것은 유동이라고 봐야지. 그쵸? 장기 차입금은 부채잖아, 부채. 장기 차입금은 부채잖아. 여기서는 지금 자산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니까 유동이야, 비유동이야? 유형 자산은 비유동에 속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건 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를 더 해보세요. 2,500만 원이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 2,5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답은 2,5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죠.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수선비로 처리했어. 아, 이게 잘못했네. 자, 여러분, 이걸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을 처리하지 않았죠? 그 뭘로 처리한 거예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자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감소된 거예요? 자산이 감소된 거지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증가된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으세요. 화살표로. 자산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용은 늘어났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용이 늘어났으면 이익은 증가될까 감소될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감소되죠. 당연히. 이익이 감소되면 당연히 자본도 감소되고요. 자본도 감소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같은 이렇게 방향이에요. 그래 화살표 방향이.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요. 이런 것들을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산이 과대됐나요? 과소됐잖아. 줄어들었잖아. 그쵸? 비용이 과소됐나요? 비용이 늘어났지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 맞지요? 다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시작.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다 같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거 있어요. 하나 무슨 비?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슨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것은 나같이 뭐라 그랬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업무상 출장 중에 지출한 식대. 이걸 뭐라 그러지? 여비교통비라고 써봐요. 여비교통비는 이걸 여비교통비라고 그러자. 여비교통비. 그러면 다 같이 비용이죠? 이것은 판관비. B자로 끝났잖아. 그쵸? 판관비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 업무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료. 이것을 다 같이 뭐라고 하지? 교육훈련비. 그렇지.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라고 쓸 건데, B자로 끝나죠? 여가 비료 시작. 이것도 판관비다. 다음 단골 거래처. 거래처 뭐가 나왔어요? 접대비. 다 같이 무슨 비?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맞지요? 다음 기부금 나왔다. 여러분 무슨 금?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죠?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비용인데 무슨 비용이야?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용? 영업외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14번 갑니다.
무슨 원가를 물어봤나요?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당기 순매입액을 대요. 다 같이 당기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 그래서 기말을 빼줄 건데 여기 기초 나왔어. 얼마? 1,000만 원. 당기 자,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반품한 거 빼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500에서 200을 빼면 순매입액은 얼마 될까? 300만 원이 당기 순매입액이 되겠어요. 기말은 얼마예요? 800만 원을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답은 1,300만 원에서 800을 빼면 얼마 나와요? 500만 원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여러분 몇 번? 15번 봅니다. 건물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다. 건물을 매각했어요. 대변의 건물.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있다. 그러자. 건물 매각했으니까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 어음 받으면 나같이 받으름이라고 쓸 수가 없고 뭐라니? 받으름이 아니라 무슨 그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맞춰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